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41번째 춘천 선사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 이 사진 자료들은 구글이나 또 이런 유튜브에서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가운데 중도라고 하는 예쁘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예전에는 섬이 아니었고 이쪽 춘천 쪽에 붙었었는데, 이게 이 밑에,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여 밑에 의암댐을 건설하면서 댐 수위가 높아져서 이 육지가 이 섬으로 바뀐 그런 데입니다. 이 춘천은 이쪽 어디야, 화천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산과 그 다음에 양구 쪽에서 내려오는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있어가지고 물이 많죠. 그래서 호반의 도시라고 그러죠. 여기에 작은 동네 마을 같은 이 중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농촌 생활을 하고 채소를 많이 가꾸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가운데 가끔가다 보면 이런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춘천은 상류의 북한강과 소양강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쌓여 만들어진 그런 충적지대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엔 선사시대 유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 96년까지 총 5차례에 걸친 대규모 발굴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1600개 이상의 그 집터와 또 165기 이상의 선사시대 무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그러한 그 유적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발굴된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적성묘도 아니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 고인돌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금 뚜껑을 떼내서 그러는데 이 위에 뚜껑이 얹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인돌 무덤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의 무덤들은 옛날 고구려 시대 이전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청동검은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물론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거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민무늬 토기나 빗살무늬 토기는, 이거는 중국이나 세계에선 보기 힘들고,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거기 살았던 저 핀란드로부터, 헝가리로부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그 다음에 몽골로부터, 또 이 만주로부터 이 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물띠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건입니다. 이거는 보기에는 투박스러워도 그 유물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구라파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우리 민족의 문화가 동양으로 흘러갔다 그랬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그 홍산 문화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 그 유럽 문화보다 홍산 문화가 훨씬 더 먼저 된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서, 그게 아니네, 이게 서양에서부터 유럽에서 동양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동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할 만큼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무덤도 적석총이라고 하는 초기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적석총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매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그 관에 묻어서
그 다음에 흙을 덮어서 그 위에 돌을 덮는단 말이에요. 여우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쌓는 장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요거를 돌을 깎아서 이제 예쁘게 피라미드 형태로 고구려 후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 시대, 어쩌면 고구려 시대 훨씬 이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9,000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확실한 어떤 그 시대의 중앙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170기구, 고인돌이나 청동기구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독일의 루스 피들이라고 하는 고고학 교수가 이 유적들은 매우 대단하여 유일무이하여 유물의 퀄리티와 규모가 압축적입니다. 발굴된 유적 하나하나가 모두 고도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곳엔 고인돌이 129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 고인돌들은 모두 남방식 바둑판식 고인돌로 밝혀졌어요. 남방식 바둑판식 고인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바둑판 그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위판을 그냥 고이기만 하는 그런 고인돌 형태인데, 여기는 그 남방식이긴 한데 땅속에 매장을 해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리는 조금 남방식 치고서는 조금 독특한 이런 방식의 고인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춘천에는 이런 남방식 고인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북방식 탁자형 고인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춘천 샘밭이라고 하는 데가, 춘천 사람들은 여기를 샘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도에는 여기가 천전리라고 나옵니다. 샘천자 밭전자 천전리, 그 지역 사람들은 샘밭, 그러니 상당히 오래된 이름이겠죠. 여기에 샘들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인돌은 아까 그 춘천에 있는 그 중도에 있는 고인돌하고 다르게 지상 위로 이렇게 다리를 높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게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고인돌의 대표적인 고인돌이, 우리가 고인돌 하면 나오는 사진이 강화도 이 사진입니다. 저희가 김포에 살기 때문에 여기를 뭐 가끔씩 가보는데, 참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영혼에 대한 생각, 또 삶에 대한 생각,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신비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렇게 북방식 그 고인돌이 이 춘천 지방에서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남방식하고 북방식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인돌은 지금 전 세계에 한 6만 개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 고인돌 분포 지도를 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알래스카, 저기 페루 끄트머리, 아프리카 끄트머리, 무슨 뭐야 이스라엘, 또 어디 뭐 인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6만 개가 퍼져 있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3만 개 가량이 있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반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고인돌 제1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로만 있어도 그게 대단한 건데, 이게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왜 남방식, 북방식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남의 지역은 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방은 해양 민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남방이고, 북방이라고 하면은 북한을 위시해서 만주, 몽골, 그 다음에 시베리아, 무슨 뭐 러시아 저쪽으로 다 여기가 북방이란 말이에요.
북방은 기마민족이라고 그런다면 유목민족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유목민족하고 해양민족이 사는 방식이 전혀 틀리고 인류 역사도 항상 부닥치는 게 이 해양민족하고 그 다음에 유목민족이 부닥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딪혔단 말입니다. 이 한강을 중심으로 이남 쪽에 있는 남방 그 고인돌과 한강 이북에 주로 발견되는 북방 고인돌이 이 춘천 지역에서 부딪혔으니 이 의미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공통된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그 시대에 거기가 중심지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렇게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흩어져 있는 고인돌이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또한 이 어디야 그 한강 쪽에서 북방과 남방의 특색 있는 고인돌이 거기서 몰려 있다고 하면은 이 지역, 서울 지역, 그다음에 춘천 지역, 여기 멀지 않잖아요. 뭐 기차 타면은 요즘 특급 열차 나온 거 타면 1시간이면 갈 텐데 서울 근교란 말입니다.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요도가 다시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서울은 세계 중심 도시가 되고, 서울 가까운 또한 김포나 파주나 이쪽은 지금 유엔 본부의 별관을 한국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다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역학 관계를 놓고 한국에 짓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과 맞는다 이겁니다. 이거 좀 소름이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정리해서 정말 한국이 세계의 중요한 그런 나라임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조금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그리스가 지구의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움베르토인가 어딘가 아테네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가 지구의 배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지구 중심이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자청 그 지구 중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걸 여기가 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류 역사가 이곳에서 만나면서 중심을 이루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유엔 본부가 세계 유일한 국제기구인 유엔이 여기에 본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역사의 흐름과 하늘의 기운과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한 곳에 응집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감동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섬에 2011년 강원도가 종합 레저 타운 개발이 이 섬에서 만들겠다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레고 기업이 이곳에 레고랜드를 만들어서 위락 단지, 레저 단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박근혜 정부 때 허가를 해줘서 2014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시작했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지도자의 역량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뭐 섬이 크질 않으니까 섬 전체를 관광 지역으로 이게 삼는 관광 그 계획을 개발을 했고, 그러자 시민 단체나 또 학계나 또 그 고고학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를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거는 무너뜨리는 거다. 해가지고 나왔고,
춘천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야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 돈 벌잖아, 우리 좀 형편 펴지잖아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야 춘천 사람들도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 걸 어떻게 여기다 해, 이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묻어버린단 말이야 하고 반대하고,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고 결국은 기공을 하고 못하다가 기공을 하고 못하다가 하면서 기공식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문화재청은 2017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공법 변경안에 대하여 부결시키며 이 공사는 안 된다 하고 제동을 걸고, 또 학계, 역사계, 사회단체,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국회를 찾아가 막 항의하고 청와대에 막 청원을 넣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보면은 그 한나라당의 그 당시 한나라당의 김진태 의원, 또 민주당의 현 그 최문순 도지사, 문 대통령의 그런 침묵, 이런 속에서 개발 사업은 계속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아예 그 문을 저 사람들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 암암리에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어 국감에 문화재관리청장이 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의원이 아니 문화재관리청장이면 그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데 이런 데를 어떻게 그 개발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청장이 힘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문화재청장이 정말 윤석열 총장처럼 생명을 걸고 직을 걸고 버텨 줘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까지 버티는데 이것을 밀어붙이는 저 권력자들이 정말로 정말 그냥 밉고 악하건 생각이 들면서 분이 저한테는 쳐올랐었어요. 그러면서 내년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그 기하여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5월 5일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벌써 다 됐겠죠. 예, 정말로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 말과 국민들의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나라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참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었다가도 참 이런 걸 만나면 막 속상합니다. 이 중도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이 주로 이제 학자들이 한 말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를 부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예술을 믿고 안 믿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것이 부여 삼국시대로 내려오는데, 이 지금 춘천에 있는 여기는 그 고구려 부여의 앞단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들이, 우리 조선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다. 이곳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이것을 드러내서 세계에 자랑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섭게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무언가 내면으로 채우지 못한 역사, 전통, 또 정통 문화, 문명 등이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위상이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그런 홍익인간을 기조로 하여서 우리의 국민성으로 하여서 우리가 비록 얻어먹을지라도 우리는 정을 주었고,
그리하여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 또 그 젊은이들이 6.25 사변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위하여 피를 뿌려줬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한민국 스스로가 세웠다기보다는 온 세계가 힘을 합하여 세운 나라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되 그냥 돈을 벌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불가리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초창기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중국 놈들은 다 돈을 그냥 긁어가려고만 하고 일본 놈들은 투자한 만큼 뽑아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책 없이 돈을 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못 먹고 못 살아도 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 온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이게 한국 정신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대한민국을 세워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무슨 한류 요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뿌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세계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젊은이들의 피를 뿌려주셨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유엔 본부를 이 한국 땅에 심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그 다음에 그 재난이 없고 온 세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세계의 초인류 지도국가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나는 윤석열 이 후보자를 지지를 합니다. 이가 어디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이는 바에 의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정신이 가장 투철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제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애국정신이 확실한 사람은 참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줄 때 그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춘천은 이것 아니어도 서울 근교에 강변철로가 거기까지 가고 호수의 호반 도시고 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이 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유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역사 및 관광 및 레저를 삼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에다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것 수십 배 수백 배의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런 역사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상을 해주고도 정말 서울시하고 춘천은 직접 관계되는 시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할 만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전 국민에게 그것을 계몽하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국격이 올라가고 전 국민의 자존심을 올리는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이 이 춘천 지금 이 중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정말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 나라에서 사는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